마약을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리고 끔찍한 사고를 낸 뒤 법정에 서서 이렇게 말한다면요. 존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변명 과연 통할까요? 오늘 이 위험한 질문에 대한 답을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쵸? 마약이나 술에 취해서 큰 사고를 친 사람들이 법정에만 서면 꼭 하는 말이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게 무슨 모든 걸 용서받는 마법의 주문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과연 법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A씨, B씨, 그리고 C씨. 각자 처한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딱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마약이든 술이든 스스로 자기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놓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거죠.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갈렸을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이 변명이 법정에서 왜 그렇게 위험한 도박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환각 운전이 대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말 그대로 마약 때문에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운전 좀 서툴게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막 헛것이 보이거나 들리기도 하고요. 갑자기 엄청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그냥 수르르 졸음운전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건 도로 위를 달리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정말 위험하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B씨와 C씨,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왜 그리고 어떻게 완전히 정반대로 갈리게 됐는지 여기에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먼저 B씨 사건부터 볼게요. 이분은 술에 아주 잔뜩 취해서 아파트 단지 안을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경찰한테 딱 걸렸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겁니다. 당연히 재판이 넘겨졌고 1심에선 유죄가 나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정말 기가 막힌 주장을 들고 나와요. 아니 판사님, 여긴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주 측정 요구 자체가 위법입니다. 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반면에 C씨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애초부터 술 마시고 운전해서 집에 가야지 하고 작정하고 술을 마신 거예요. 그러다 결국 사람을 치는 사고를 내고는 그대로 도망까지 쳤죠. C씨는 법정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때 너무 취해서 심신장애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형을 좀 깎아주십시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한 명은 법의 빈틈을 파고들었고 다른 한 명은 술을 핑계로 형을 깎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법 기술적인 논리와 뻔뻔해 보이기까지 하는 변명 사이에서 법원은 과연 누구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B씨,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의 유죄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하지만 C씨의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주장은요, 대법원에서 아주 단칼에 기각됐습니다. 한치의 여지도 주지 않았어요. 아니, 대체 왜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까요? 한 명은 풀려났는데 다른 한 명의 변명은 왜 통하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스스로 판 함정입니다. B씨가 무죄를 받은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법원의 이 판단 때문인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법원이 볼 때 B씨가 운전했던 그 아파트 단지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공적인 장소가 아니라 입주민처럼 정해진 사람들만 쓰는 사적인 공간에 가깝다고 본 거죠. 자, 도로가 아니니까 거기서 한 음주 측정 요구는 법적인 근거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 그걸 거부했다고 해서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논리가 딱 성립된 겁니다. 그럼 C씨의 변명은 왜 안 통했을까요? 바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법 원칙 때문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리죠? 근데 내용은 정말 간단하고 상식적이에요.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덕 꼭대기에 멀쩡한 정신으로 서 있습니다. 눈앞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은 이 바위를 언덕 아래로 밀어버리기로 선택합니다. 일단 바위가 구르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 힘으로는 절대 멈출 수가 없겠죠. 이 바위가 마을을 덮쳐서 피해가 났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왜?
구르는 바위를 못 멈춰서가 아니라 애초에 그 바위를 밀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죠. 이 비유 정말 와닿지 않나요? CC의 행동이 바로 이거예요. 술을 마시는 그 순간, 즉 바위를 밀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는 정신이 멀쩡했잖아요. 술에 취하면 위험해질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스스로 위험한 상태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와서 취해서 기억 안 나요. 즉 구르는 바위는 내 통제 밖이었어요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책임은 그 첫 번째 선택에서부터 시작된 거니까요. 그리고 이건 그냥 그럴듯한 비유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우리 형법에 아예 못을 박아 놨습니다. 스스로 만든 위험을 핑계댈 순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실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뭘까요?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처벌 수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마약을 투약한 것만으로도 최대 징역 10년이고요. 그 상태로 운전대를 잡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만들었다? 그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우리가 흔히 윤창호법이라고 부르는 법이 적용해서 처벌이 기하급수적으로 무거워집니다. 네,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무기징역. 약물이나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다는 아주 명백하고 무서운 경고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제정신 아니었다는 변명,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위험한 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랬구나 하고 책임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어요. 둘째, 아파트 단지라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거 아닙니다. 요즘처럼 외부 차량 출입이 자유로운 곳은 도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셋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특히 수면제 같은 거 먹고 절대 운전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약물 운전이에요. 마지막으로 도로에서 막 비틀거리는 이상한 차를 보면요. 제발 망설이지 말고 바로 112에 신고해주세요. 그 신고 한 통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법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진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한 번의 선택이 언덕에서 굴러떨어지는 거대한 바위처럼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의 인생까지 산산조각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운전대를 잡는 건 매 순간이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엄청난 무게를 기억하는 것, 그것만이 나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